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를 둔 이정엽 의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네. 발언대에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 잘생긴 사람이 그 앉아서 그래요? 네. 그 중학생 노트북 지원 사업 관련해서 네. 드림 노트북 사업, 꿈의 노트북 사업이라고 하는데 2022년 추경에 119억 원, 2023년 본 예산 128억 원, 2024년 본 예산에 130억 원을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데 2022년 추경에 2023학년도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지원하는 119억 원이 투입 사업에 대해서 교육 당국에서 당당하게 성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중학교 1학년 드림 노트북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드림 노트북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기본적인 원칙론 쪽에서 보면은 미래의 어떤 교육이 지식정보 사회로 이미 전환이 되면서 그 시기에 맞는 준비를 위한 어떤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런 쪽 노트북이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항상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기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잘못이 많으면은 재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시간 관계상 나열하는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일괄 노트북 관련한 부정적 사례를 6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 학교에서 노트북 활용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교육감께서 우리 행정 질문에 그 한권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노트북에 쉽게 접근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당근마켓 돌아다니는 노트북이 있고 게임 도구로 활용되는 상황, 노트북 보급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교사들이 태세가 준비 태세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들리는 바에 따르면 해당 부서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월 1회 활용한다는 답변이 가장 우세했던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응답 상황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노트북 사업은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노트북 대여 거부 사례가 발생해서 현재 약 200대가량이 학생 수령 거부로 인해서 창고에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200대의 노트북을 어떻게든 활용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장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어요. 고장 났을 때 20%의 수리비 및 분실에 대한 전액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6년간 사용. 6년간 사용은 우리 6년 개근도 어려운데 6년간 사용에 대한 고장 이걸 부담을 하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부담이 매우 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교사의 입장으로 가볼까요? 교사들은 학교에서 이 관리 업무 폭증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고 체계적인 연수도 부족해서 활용 능력을 배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트북 관리 업무를 상당 부분 교사들이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업무 부담. 이 부분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전문 전산직 강사를 채용을 해서 학교 또는 일부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든지 해야지. 선생님들에게 자꾸 이거를 주입을 시키면은 학생 지도, 교육, 업무 부담이 돼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노트북을 집에 두고 가져가지 않아요. 왜죠? 당초 달리 이 게임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후로 학생들이 갖고 다니질 않아요. 갖고 다녀봐야 게임도 못하고 학교에서 사용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6번째 우리 학부모 입장을 보면은 분실이나 고장에 대한 부담이 커서 일부 학생들은 끝까지 수령하지 않을 경우 노트북은 창고에 보관되다가 내구 연한을 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전반적인 성과 및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관련해서 답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보화에 대한 준비는 계속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측면에서 스마트 기기 보급 부분은 앞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가야 될 거고요. 다만 거기서 나타나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하신 그런 단점들, 문제점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야 돼.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하는 노력들은 계속 기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노트북 활용 수업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조금 미흡한 수준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이 어떤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 능력, 자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연수를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차츰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교육부에서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8천억을 투자해갖고 교원 연수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정보 연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발표됐는데요. 어떤 앞으로 좀 나아질 거라고 좀 봐지고, 그다음 당근마켓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당근마켓은 제주도에는 사실 없는 사안이고 경북교육청인가 좀 있었던 사례들인데 요거는 저희들 당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 제기돼서요. 겉에 그 제주도교육청이 마크 지어지지 않는 마크 뭐 이런 식으로 다 하고 프로그램 다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수령 거부 관련해서 그때 한 200대 정도가 조금 남아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그거는 계속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돌리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관리 업무 부담들은 중간에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최소한 선생님들이 그 보수 뭐 이런 뭐 관리 이 컴퓨터 관련한 1인 1 스마트 기기 보급 드림 노트북과 관련한 업무 부담은 최소화하려고 별도로 우리 그 AS 센터가 있어갖고 거기서 수구하고 연락하면 바로 수구하고 그 하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컴퓨터 보급 정보화 사업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안 가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계속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어떤 문제점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야 되는 부분에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가는 방법이 있어서 예. 철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사전 준비 없이 퍼주기식으로 선심성으로 가는 그렇게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예? 학생 학부모만 상대하는 거예요. 교육감이 요즘 뭐 하고 있어요? 예? 교육이 선생님하고 학생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예. 학부모가 있어야 돼요. 예. 학부모가 도민인데, 예? 교육감님 1년 반이 지나면서 우리 교육 담당 위원님들을 제외하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 한 번이라도 소통들을 제대로 했어요? 예? 교육감도 우리 제주도의 서열 2지만은 우리 의원들에 대한 그 소통부터 잘 하면서 학부모에 대한 소통을 해야지. 1년 반을 내가 지켜봤지만은 아무리 인기가 있고 자신감이 충만하더라도 의원들에 대한 예우도 잘 지켜야 됩니다. 예? 인기는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도 있어요. 식물입니다. 그 자신감을 좀 소통의 창구로 잘 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전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두고 있는 한동수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정민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이게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지속돼 왔던 그런 문제 제기인데 우려가 있어 왔고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AI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AI와 관련해 가지고 상임위 행자위에서도 AI를 빨리 이 행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지금 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교육감님이 직접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시면서 우리 의회를 설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설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요. 제가 AI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 도정지리 때 제주 지역의 자산 격차가 크게 전국에서 가장 심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거에 따라가 지금 교육 격차까지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교육 격차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게 이 저소득층들에게 이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그 차이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게 AI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교육을 통해 가지고 뭐 교육 소외에 대한 부분을 분명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맞춤형 교육이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저 또한 예전에 그랬습니다. 학교 다녔을 때 개별화 교육이 가능한. 예, 선생님 교육을 제가 못 따라가는 경우에는 큰 격차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충분한 지금 교육청에 설득을 못 하니까 교육에서 저는 교육의 판단이 예산 조정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부터 이 정보화 사업에 대한 우려는 의회에서도 계속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뭘 해왔냐 교육청에서 계속 꾸준히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지 않냐 라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정보망 구축 AI 관련 대신 하면은 정보망이 최신화돼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랑 그다음에 이러닝 플랫폼, 다국어 처리, 자동 번역, 동영상까지 제공되려면은 원활하게 서비스 되려면 이거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그 부분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말씀을 조금 보충한다라면은 정말로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작년에 교부금이 2,500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교육에 돈이 너무 많이 투자된다. 그 다음에 뭐 퍼주기 한다. 뭐 계속 언론에서 떠드는데 정말 그거를 아니 좀 다른 그게 데- 예. 그런 그게 아니 그 문제가 예, 예. 없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이정현 네, 네.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치고 네. 그다음에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그렇습니다. 교육청- 사실 예, 예. 요게 근데 25년도 지금 AI 인식이 진짜 뭐 퍼주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의회의 인식이 돼버리니까 지금 이런 다른 사업들까지 영향을 지금 펼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AI 교과서 도입하는 부분은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날짜가 일정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대응은 다른 문제점이 있더라도 가야 될 부분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랑 오해가 계속 존재하고 있으니까 네. 의회를 그동안 뭐 설득할 수 있는 네.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많이 부족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 학생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돈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다음 의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예. 이번에 예산이 어느 정도 상임위에 삭감됐나요? 582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정상적인 수준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중에서 최고로 많이 삭감됐다라고 좀 그 봐주는 정도 됐습니까? 부분이고요. 합의 본 거예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협의가 잘 돼가지고 진행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 정도 무조건 해야겠다 해가지고 온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일방적으로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말씀드리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희들 내년 내후년 그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방채 발행 부분이 한 800억 정도, 800억, 900억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방채 발행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삭감된 내용이 어떤 거 있습니까? 큰 덩어리 얘기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제일 큰 게 좀 아쉽기도 한 게 그 정보화 예산입니다. 이게 한 2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인데 두 가지가 거의 뭐 90% 이상입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네, 그 정도면 됐어요. 초등학교 그다음에 태블릿 PC 하는 거하고 시설비죠? 네. 시설비 그 그다음에 환경 이게 시설비 부분이라서 시설비 부분은 좀 아쉽지만은 어느 정도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 예산이 저희들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학교 정보와 여건 개선 사업이 이게 208억 삭감된 게 그거 맞죠? 네네. 그 왜 하려고 하신 저기, 겁니까? 존경하는 강충룡 의원께서 그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데 좀 삭감이라는 표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왜 이걸 하려고 했냐고요?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지금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이 되고 학교 현장에서 교수학습으로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생들에게 그 교육 환경을 디지털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게 두 가지로 보면 되죠.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이라든가 인프라 관련된 사업인데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씩 여쭤볼게요. 저는 그 스마트 기기 보급률은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몇 번째인가요? 17개 시도 중에 13번째 자리하고 있습니다. 14번째로 저는 자료를 보고 있는데 13번째구나. 저는 이거는 사실 저도 좀 불편했습니다. 사실 우리 애들한테
거꾸로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이다. 노트북을 갖고 다닌다. 저는 뛰어놀기를 바라는데 예. 불안해가지고 가정 다닐 수 있을까? 그냥 그 관점에서 봤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좀 가방도 좀 가볍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학교 갔다 집에 오기 전에 학원 가기 전에 좀 더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노트북 때문에 좀 두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의 가방은 잊어먹어도 혹시 어디 놔둬가지고 농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그에 따른 불편함을 또 두려움이 좀 없는데 노트북은 좀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저는 반대쪽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중학생은 틀립니다. 중학생은 아까 말씀한 같이 앞으로는 이게 못할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해야 되는 과정이고 또 네. 교육부에서 추천하신 거죠. 이 교육부에서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까지는 제가 탈 수 있는데 문제는 광 케이블만큼은 왜 삭감됐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왜냐하면 광 케이블을 깔려면 저도 이 관련된 사업을 해서 아는데 점검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 번 깔 때 이 정도 사업이면 저는 거의 1년 이상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네, 25년부터 추진한다는데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되면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년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시 문제가 없을까? 문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그러니까 준비가 1년 돼야 가까이 있을 됩니다. 거예요, 아마. 예.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잘 그것을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공감대가 형성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그래도 이것을 삭감 처리하지 않고 정보화 기금으로 놓아서 시기를 좀 조절하면서 의회와 협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장님 김창식 위원장님도 이 내용을 모실 분이 아니고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또 합리적이신 분인데 네. 제가 아는 상식선이면 뭐 테이블 PC야 뭐 시간적 다툼이 뭐 크게 없지만 이 광케이블 같은 경우는 선 까는 거는 또 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 1년 이상 가야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면 시기적으로 늦추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문제는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삭감된 내용이 아니고 협의 과정에 있고 또 기금으로 넣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니 처음부터 우리 국장님 쪽에서가 네. 좀 협의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예, 이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한테 알다시피 신규 사업 이번에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거의 우리 저 의원님들 예건 다 삭감했는데 그렇다면 대규모 예산에 대해서 그 협의도 없이 한다면 의원님들도 이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하고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그게 많이 모자랐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나면 우리 예결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네네. 이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드림 노트북 이거 200대 어디 저 숨겨져 있다고 창고 보관했던 거 어디 뭐 다시 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200대 중에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81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그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학생들의 교육 활동 그 기기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직속 기관에 관련해서 필요한 대수를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아이들 코딩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그 중학교에서 정보화 기기 관련해서 신청한 학교가 있어서 중학교에 이것을 보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 관련된 일을 해봐서 아는데 기기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좀 두려워하는 친구도 있고 또 가정이 좀 원만히 돌아가가지고 부모님이 케어해주고 또 차분히 가르칠 수 있는 가정이 있는 반면 또 부모님이 두 분 다 일하심에 또 직접적으로 좀 관심을 좀 덜 가지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우리 애들이 컴퓨터를 활용함에 막 그 익숙하거나 자연스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막 불편함도 있고 또 손실이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이런 두려움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어려워하고 또 불편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예, 예. 손실이라든가 고장,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만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약간 두려워하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스마트 기기는 그때 필요해서 보급했다고 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일찍 여기에 적응하고 그러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중에 보험까지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